투자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오르는 섹터만 상승했던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오늘도 어제와 비슷하게 무난한 시장이었는데 어제보단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시까지 외인의 매도가 많았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도 오르고 오늘 미국 선물도 올랐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아침에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됐는데요. 1.6%가 나왔죠. 연율로 4.5% 정도 나왔고, 그게 나오니까 바클레이즈와 ING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5%, 4.1%로 이렇게 높였습니다. 이렇게 상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주가가 좀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렸는데, 중국의 3월 산업이익이 92.3%가 급증했다고 나왔습니다. 1분기만 137% 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중국의 경제 지표는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표가 나오고 나서 중국이 빠졌습니다. 네, 중국이 빠진 거는 어제도 그렇고, 뉴스를 조금 찾아보니까 독점 규제 관련돼서 지금 중국 정부 당국이 조사를 하는 기업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텐센트의 자회사 중에 하나를 또 조사한다고 했었고요. 오늘은 메이티안 두엔핑이라는 그 회사에 대해서 독점 규제 관련된 조사를 한다. 그리고 그 회사는 뭐 성실하게 임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중국도 지표가 높게 나왔고, 그리고 독점 규제 그런 뉴스 때문에 조금 약세를 보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고요. 중요한 거는 2시 정도 조금 지나고 나서 일본은행이 물가 전망치를 올해 0.5%로 전망했다가 0.1%로 하향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은행 총재가 2023년까지 임기인데 그 임기 이후에도 물가 전망치를 그렇게 크게 높이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갑자기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거 외에는 외국인들은 오늘 장중 매도를 계속 늘리는 추세였고 2시에 선물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식 매수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쪽하고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제약 쪽 이 세 업종을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1000억 이상 매도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오늘 시장은 조금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은 S&P 기업 중 25%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 84%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실적 기대감이 적게 반영되었다라는 말들이 많은데 실적 증가 이외에 미국장을 상승시킬 만한 요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미국이 실적 때문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고 뉴스에서는 실적에 대한 그 전망이 이 시장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원자재 가격도 많이 뛰고 운송비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가격을 이 기업들이 제품 가격에 적정한 시점에 반영하기가 지금 현재 어렵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 물가가 오르는 만큼 가격에 반영해서 실적을 더 늘렸어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 거는 일단 오늘 옥수수하고 구리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 관련 주들이 좀 올랐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밤에 많이 올랐던 섹터가 거의 대부분 청정에너지 관련된 쪽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현재 미국의 청정에너지 공급은 40% 정도 되는데 2030년까지 이걸 8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그쪽이 뭐 수소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그쪽이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애플이 5년 동안 4,30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일자리 2만 개 이상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죠. 네. 거의 500조 가까이 되는 돈인데요. 네. 뭐 그런 뉴스들 때문에 오른 것 같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또 일본은행에서 물가 전망치를 또 하향을 했으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 누그러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까지 보니까 미국의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제가 4월 들어서 2.36을 찍고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제 2.36을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5년 포워드 인플레이션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조금 더 높아지긴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기업들이 우려하고 비용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걸 아마 시장이 조금 반영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 등 특정 부품과 소재의 공급 문제가 노동력 문제까지 퍼져 경기 회복에 문제를 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계속해서 주식 위험을 줄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모건 스탠리가 주식이 지금 좀 위험하다, 주식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는데요. 특정 매니저 한 명의 그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애널들이나 펀드 매니저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조금 높은 사람이죠. 네,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의견을 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그 악재라고 할 만한 게 이제 거의 없어요. 정상회의도 다 끝나고, 그리고 뭐 채권 만기도 이제 마무리되고, 중국의 화룡 배드뱅크의 채권 불이행, 그것도 오늘 보니까 지급했다, 완료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뭐 그런 것도 이제 또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뭐 물가 상승에 맞춰서 기업들의 실적이 그만큼 증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임금이 올라갈 때 기업들의 이익이 그보다 더 많이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 뭐 그런 걸로 따져가지고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그 미국의 인구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인구가 3억 3천만 정도,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감소 추세에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호칭을 바꾸라고 했죠. 네, 불법 이민자가 아니고 그 비시민권자, 네,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호칭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1조 달러 정도 되는 가족계획안, 그 부양안을 내놨죠. 네. 이 세 가지가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이 중국과 싸우기 위해서는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민을 더 받아들여야 된다. 미국은 원래 이민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들였던 나라죠. 옛날에 과거에 19세기 때 서부를 개척할 때, 그때 뭐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유럽에서만 5천만 명이 이민을 가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이 아메리카 쪽으로 갑니다. 뭐 물론 북부 아메리카도 있고요, 라틴 아메리카 쪽으로도 가고, 그리고 그 카리브해에 있는데 그쪽 중부 아메리카 쪽으로도 가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미국 쪽으로 이민을 가는데, 미국은 인구가 거의 대부분 이민으로 증가를 하거든요. 그게 국력인데 이민자들이 미국에 빠르게 동화를 하는 그런 정책들을 잘 썼었죠. 이번에 바이든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가족 계획들, 그런 1조 달러나 되는 돈을 쏟아부어서 부양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아마 국력 중에서 경제나 과학보다는 인구 쪽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주가가 뭐 단지 그 비싸다, 지금 이번에 기업들 실적 발표가 높게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대치만큼 나오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철강회사 하나가 거의 전망치에 더블 가까이 실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정유회사 하나도 실적 전망치에 거의 더블 가까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두 업종의 상승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리고 건설기계 쪽 회사도 실적이 한 50% 정도 증가했는데 최근 주가 상승률이 거의 뭐 한 50% 정도 이렇게 올랐고, 오늘 그 배터리 회사 하나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망치보다 낮게 나왔죠. 네. 그래서 주가가 빠져버렸습니다. 네. 근데 실적이 나왔을 때 주가의 움직임이 틀려요. 뭐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성장률이 높게 나오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외국인들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냥 투자의 한 섹터 아니면 투자의 한 종목 같은 그런 걸로 볼 수 있는데, 성장률이 높게 나왔으니까 일단 뉴스가 나왔으니까 팔아라, 뭐 이런 정도의 반응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모건 스탠리 그분이 뭐 어떤 의도로 얘기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원자재 가격의 상승 여파인지 국내 시장에서는 철강, 화학, 시멘트, 제지 업종이 강세를 띄었습니다. 반도체가 좋다고 하셨는데 3월부터 천천히 오르던 원자재가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와 원자재 섹터 중에서 이제 갈피를 잡기 조금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경기가 바닥에서 올라갈 때, 그때 제가 제일 먼저 금융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건설, 오늘 경제지표 나온 걸로 봐서는 설비 투자가 늘었으니까 기계도 이제 올라간다고 봐야 되고요. 오늘 나온 실적 나온 기업들 중에서 기계 업종이 하나 있죠. 실적이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들이 원자재, 재료입니다. 재료. 철강, 화학, 그리고 시멘트, 제지. 이 네 개가 많은 거래량을 동반해서 계속 크게 올라가게 되면 경기가
거의 회복 단계에서 상승 단계로 진입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적 장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쪽으로 진입하는 초기에 강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사실 뭐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가가 많이 올라갈 때 제일 좋은 섹터가 화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화학에서는 에너지도 나오고 뭐 옷도 나오고 뭐 플라스틱도 나오고 많은 것들이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물가가 올라갈 때 화학이 제일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화학 업종의 상승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플라스틱 때문에 조금 우려를 안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은 약간 좀 작아진 것 같고 상승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잡고 있는데, 오늘 또 철강에서 하나 실적 크게 나오면서 철강도 지금 강세를 띠고 있고, 그리고 시멘트 재질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예.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 올해 제가 중요한 섹터는 반도체와 배터리라고 했는데, 이게 올라가면 이게 약간 등한시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실적이 나오는데 이쪽에 실적이 워낙 크게 나오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돈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나오고 다음 달에 공매도가 시작될 때, 그때 아마 비중의 조절이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번 주까지는 아무래도 지금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 섹터들,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까지 아주 많은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그쪽만 계속 강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올해 가장 중요한 섹터인 반도체와 배터리, 이쪽에 매수가 많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환율이 1110원을 지금 장중에 살짝 깨고 내려왔었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높게 나왔고,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올라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환율이 조금 내려오는 것 같은데, 오늘 아쉽게도 외국인은 환율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주를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주가 이제 공매도니까 일단 이번 주는 대형주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있는 종목들의 매수를 자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그냥 원자재 쪽 섹터가 올라가는 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는데, 올해 중요한 섹터는 뭐니 해도 반도체거든요. 그리고 디램 가격이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매일. 이게 한 번에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비중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언제 갑자기 올라갈지 모르고, 최근에 하락이 조금 많이 있었잖아요. 네. 식각 장비도 빠졌고, 계측 장비도 빠졌고, 그리고 검사 장비도 빠졌고, 패키징도 빠졌고, 네. 반도체 PCB도 뭐 오르다가 멈췄고, 뭐 여러 가지들이 지금 현재 흐름이 안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상승이 나오면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돈이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경기 흐름상 지금 현재 원자재 섹터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쪽에는 비중을 어느 정도 또 가지고 있다가, 이게 다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 섹터가 올라갈 거거든요. 그때는 반도체와 배터리가 이 완제품에 들어가는 섹터가 되겠죠. 예. 이거 원자재 다음에 올라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같이 계속 비중을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만 시장은 조정 이후에 저점을 낮추면서 상승하고 있는데 국내 기술주들은 왜 상승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만 시장은 오늘도 소폭 올랐습니다. 오늘 뭐 크게 지난번에 한번 차익 실현인지 장중에 한 2% 정도의 등락폭을 보이고 나서는 지금 대만 시장은 역사상 최고점을 계속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반도체와 배터리 섹터가 약해요. 원자재 섹터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쪽이 약한데, 대만과의 우리나라가 겹치는 부분은 이런 기술 섹터가 겹치는 부분이고, 대만은 이런 원자재 섹터가 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시장의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나라는 두 개의 반도체 기업이 지금 현재 약세잖아요. 오늘 하나는 조금 많이 오르긴 했는데 두 개가 약세니까 이것 때문에 대만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네. 근데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좋은 신호고요. 그리고 3분기부터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내일 이 기업 하나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할 겁니다. 그때 지금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파운드리에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투자를 병행할 건지, 네, 그런 발표가 있을 건데, 그런 게 나오게 되면 이제 어떤 모멘텀이 생기는 거죠. 네. 아무래도 내일 지나봐야 이 반도체 배터리는 약간의 변화가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에 큰 이슈가 없는데, 지금 다른 섹터에서 약간의 좀 잡음이 좀 있죠. 네.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는 JP 모건이 비트코인 펀드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터키의 두 번째 암호화폐 거래소도 폐쇄를 했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지금 이제 이 주식 시장에 큰 악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쪽에서 좀 안정적으로 흐름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